이거 먹고 싶어요. 조그매. 조그매.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뭐야? 이거 아니야? 아이 진짜. 이거 아니야? 응? 아니야. 다른 거 줘? 2월이 되면서 제 생활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제가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자고 또 자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지냈었는데요. 1월 말까지만 해도 정말 언제쯤 내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2월이 되면서부터 그 전에 맨날 누워서만 지냈던 제가 오늘이 12일이니까 제가 12일 동안 하루를 정말 꽉 채워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영상 업로드 텀이 좀 짧아지게 된 것도 컨디션의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몸이 천근만근일 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를 완성하는 게. 근데 요즘에는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정말 너무 재미있게 영상을 찍고 또 글도 쓰고 편집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 지도 한 1년 정도 좀 지났는데요. 과거에 제가 어땠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는지, 그리고 최근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모두 기록으로 남으니까 지난 일을 돌이켜볼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고요한 새벽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잠을 깨우는 그 적막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도 충분히 갖고 싶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요즘에는 예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좋은 글들을 표시해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노트에 한 줄 한 줄 적으면서 다시 되새겨보면서 이 문장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어 할 수 있는 취미 이런 것들을 요즘에 더 찾아보고 있어요. 책도 뭐 그냥 원래 뭐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지만 책을 늘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정리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뭔가 되게 수행하는 느낌?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펜이 되게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가지고 쓰면 이 글씨가 사각거리면서 써져 있는 그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바둑하시는 분들 멘탈이 되게 강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감정의 기복이 없는 잔잔한 상태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작년 봄에 이 책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봄에 제가 무더기 고소를 당하면서 경찰서를 계속 드나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도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뭐 모든 상황에서도 그 일정한 감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정 기복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거를 좀 습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읽다가 너무 좋은 말이라서 잠깐 예쁘게 읽어야 되는데 삶은 그 자체로 시련이다.
오로지 생각하는 힘만이 그 시련을 의미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그 과정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되게 저한테 힘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별표까지 해놨는데 오랜만에 장 보고 왔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전 블루베리를 6개를 샀거든요. 블루베리 6개. 6개에 10,000원. 되게 싸죠? 6개인데 요즘에 요거트 잘 먹고 있어가지고 블루베리 냉동 먹고 있는데 생이 싸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청경채 1,000원. 그리고 숙주도 1,000원. 그리고 애호박 겨울이니까 애호박은 2개에 3,500원. 네. 그리고 당근은 이만큼에 3,500원. 이거 꼭 이제 야채 가격 얘기하면은 싸다고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엄간에 막 퍼주는 집이라고 체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3,500원. 그리고 양송이버섯 이만큼에 2,500원. 네. 그리고 계란이 없어가지고 계란 한 판 사갖고 왔거든요. 계란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란 한 판에 5,500원이에요. 원래는 5,000원이었는데 이것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밖에 나간 김에 올리브영 갔다 왔거든요. 네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손이 되게 안 예쁘거든요. 그 우울증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를 조금 거울 보면서 다듬고 그러는 거를 조금씩 다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용실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미용실도 다녀와가지고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용실을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머리를 했고, 그리고 손도 조금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장을 안 다니면서부터는 네일 케어를 받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영상에 손이 자주 나오는데 제 손 못생겼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손톱에다가 뭐라도 좀 칠을 해야겠다. 근데 네일을 받기에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올리브영 이제 네일 직접 한번 해보려고, 저 이거는 되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 직원분 도움 받아가지고 큐티클 제거하는 거랑, 그리고 유튜브로 또 막 찾아봤어요. 좀 바르기 쉬운 거. 그래서 2개 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원래 하는 걸 안 샀거든요. 깜빡해가지고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리고 리무버 해가지고 젤네일을 집에서 하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왔고, 이제 정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좀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건지 그동안은 몰랐었어요. 며칠 전에 영화도 한 편 봤는데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우연히 영화 소개 채널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영화 주인공은 찬실이라고 하는데 또 영화 프로듀서였던 40대 여자가 영화계에서 잘리면서 바닥에 꼬꾸라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정말 뻔하디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유쾌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40살 여자로 나오는데 이 40대의 그 미혼인 여성이 겪을 만한 충분한 일,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썸네일에 이 찬실이가 이렇게 버스 안에서 이제 우는데 거기 썸네일의 텍스트로 40이 넘어서도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돈도 없는 여자 이야기 뭐 이렇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썸네일을 보고 제가 이 영화 소개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영화 소개를 보고 나서 아, 이 영화는 내가 꼭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끌렸던 이유는 저와는 결이 다른 어떤 좌절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대사들이나 이런 표현 방식이 저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고 이런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을 굉장히 깨발랄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되게 유쾌하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기도 한 이런 포인트들이 많아서 정말 재밌게 봤어요.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이 사람도 역시 영화에 나오는 찬실이처럼 프로듀서로 일을 하다가 일이 없어져갖고 잘리게 되면서 이제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으니까 뒤늦게 직접 자기가 영화 감독이 돼서 이 영화를 이제 찍게 되면서 데뷔를 하는 뭐 이런 어릴 때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영화 마지막에 찬실이가 영화 감독이 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자전적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주인공이 이제 자신이 영화계에서 이렇게 버려졌을 때 영화를 자신이 스스로 만들면서 긴 터널을 헤치고 나오는 스토리가 제 현실과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제목이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40살 찬실이가 그 인생의 바닥에서 예상외로 복도 많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찬실이가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사는 게 뭔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인생이 뭘까, 뭔데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나를 나락으로 던져버리는 게 화가 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이 대사를 보고 정말 되게 찡했거든요. 이 찬실이가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은 감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프로듀서로서 일이 계속 있었으면 감독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위기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질이 복도 없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고 제목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 한 입만 더 먹고. 한 입만 먹고 갈게. 알았어. 아니, 결국에는 또 여기 들어갈 거잖아, 너. 일로 와.
너 자는데 지켜봐 달라는 거야? 도대체 왜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지? 저도 인생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흐르기를 정말 바라는데, 또 따지고 보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사라지면 제가 사는 게 뭔지 고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도 안 하고 늘 하던 대로만 하고 살았겠죠. 저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인생의 거대한 흐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영화 속의 한 대사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졌어요.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 대신 애써서 해.